네, 원고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지난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해외 원전 시장 협력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업계 그 해외 수주의 날개를 날았다면서 기대감 나타내고 있고요. 주가 관련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국내 탈원전 정책 추진한다면서 해외 원전 수주전 벌이는 게 모순적이다 이런 비판하는데 정부는 이건 투트랙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거 그 해외 원전 수주 협력 간단히 내용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네, 공동 성명을 보면 양국 정상은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하여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걸 두고 이제 원전 산업계가 좀 들썩이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 기업들 주가 급등했고 다수 매체들은 미국과 함께 나선다면 해외 원전 건설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가 한전기술, 뭐 두산중공업, 한전 KPS 뭐 많이 있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제 뭐 팀을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 원전 수주할 때. 네. 그럼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또 100%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가장 그 힘을 주고 있는 원전 수주 대상국이 영국과 사우디입니다. 영국과 사우디. 근데 지금 사우디가 약간 좀 핵무장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걸 좀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핵무장이요? 핵무장하면 또 중동에서 또 이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란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란이 핵을 가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우디도 그에 맞서는 핵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속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공동성명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잖아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보, 안전,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이제 공동성명문이고요. 이게 이제 설명문격인 팩트시트라는 게 있어요. 팩트시트. 그 팩트시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상대국의 IAEA 추가 의정서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해외 원전 수주에 참여한다. 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이거는 그냥 들어도 이게 만만한 조건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IAEA 추가 의정서라는 게 뭐냐면 그 예전에 북한이 NPT 조약을 탈퇴하고 IAEA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 교훈 삼아서 이 추가 의정서에 가입을 하면 사실상 IAEA 조사관이 무제한적으로 사찰을 할 수가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에요. 실사를 나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시설과 원전 시설로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가 의정서에 가입을 하게 되는 동시에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한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만약에 핵무장 야망을 접지 않는다면 이 IAEA 추가 의정서 가입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또 아무리 한미가 같은 팀을 꾸린다고 하더라도 추가 의정서를 가입하지 않게 되면 원전 수주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이요. 그렇습니다. 원래 보면 그 유럽에 거기에 지점이 나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중동 쪽하고 유럽 쪽에 공을 들이는 것 같던데 좀 성사가 될 것 같긴 했는데 이런 IAEA 이거 의정서 가입 이거는 그러니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1 우선순위가 사우디였거든요. 그 다음이 영국 그리고 이제 폴란드, 체코 이런 동유럽권인데 한국이 그동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겨냥 이 공을 들인 거가 그 만약에 이제 수주를 한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크죠. 22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2조 원이요. 크게 공을 들여서 일단은 뭐 한미 정상 간에 이제 해외 그 원전 수주하는 거 팀 이루자고 했지만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사우디 이 수주하는 거 이거가 물 건너갈 수도 있고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뭐 이 약간 좀 상황이 지금 이란 쪽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란이 그 핵
핵 합의 프로그램을 준수하겠다. 뭐 이런 그 외신 보도들도 약간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란 문제가 잘 풀리게 돼서 사우디가 태도를 이제 전향적으로 바꾼다. 네. 그러면 뭐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 조항은 사우디 원전 수주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미국에서 이걸 계산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최우선 순위의 그 계산은 뭐냐면 사우디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답니다. 그 겉으로는 합의한 건데 사실상 내용은 사우디의 핵무장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뭐 다른 뭐 유럽, 동유럽 뭐 이런 쪽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 국제 정치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이제 그 여태까지 개발된 기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그 공동 팀으로 이루었을 때 우리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데 이 사우디 문제로 갖고 들어오면 지금 이 IAEA 추가 의정서 가입이라는 것은 사우디 원전 수주 가능성을 굉장히 낮추는 뭐 그런 하나의 뭐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 더 뉴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고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의견 주실 분들은요. 휴대전화 샵 우물정자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 기자님. 네. 이게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 이거 이제 원전 수주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자, 이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는 뭐 탈원전 정책 뭐 기조였는데 이거하고 좀 모순 아니냐 이런 반발들도 주로 야당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전 산업계와 야당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들도 사실 뭐 비슷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 단체들은 원론적으로 원전 수출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원전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은 원전은 깨끗하지 않다. 핵폐기물을 필연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류는 아직까지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능력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냥 묻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인간 세계와 영원토록 격리하겠다. 이게 이제 현 기술 수준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최종 핵 처분장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건설 중인 나라는 몇 개 있는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몇만 년이 지났을 때 누출이 됐을 때 인류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문제까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더러운 전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후쿠시마 체르노빌. 우리가 뭐 다들 목격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기술의 일본 그리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술의 일본마저 그 쓰나미 앞에서 그냥 원전이 폭발해버리고 마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술 수준에서 아무리 뭐 잘 만들어서 사고 안 나게 하겠다고 해도 정말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더럽고 위험한 걸 남의 나라에다 수출하는 거는 그거는 정의로운 일이냐. 이거 뭐 충분히 상식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정부도 상당히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일 겁니다.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원전 정책을 갖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원전 산업계가 탈원전 정책, 그러니까 아예 수출까지 막아버리면 원전 해외 수주까지 막아버리면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거는 원전 해체밖에 없거든요. 운영과 해체. 근데 그것까지 막아버리게 되면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계속적인 기술 개발이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해결료의 재처리, 뭐 아니면 소형 원전 개발 이런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할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소형 원전 개발이요? 소형 원전은 SMR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말로 뭐죠? 이게 소형 모듈 원전. 그래. 이건 어떻게 뭐 개발이 좀 많이 진행됐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 러시아 기술을 들여다가 독자적으로 스마트 원전이라는 소형 원전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랑 수출을 하기로 계약도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요? 예. 근데 이게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에 본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사정, 이란과 물려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본 계약이 맺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이게 뭐 국내에서는 SMR 이거를 어떻게 뭐 개발하거나 활용할 그 가능성은 적습니까? 아무리 소형 원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원전이니까. 원전이고 핵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소형 원전의 기본 취지가 뭐냐면 작게 만들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다가 인근에다가 짓겠다. 전력의 분산화거든요. 소형화와 분산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 많이 쓰는 서울, 강남, 강남역 사거리에다가 소형 원전을 짓겠다. 그랬을 때 그 강남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 부지를 사실은 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주변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러면은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국내 그 원전 산업 그쪽에서의 반발이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뭐 어느 쪽으로 또 구멍을 출구를 뚫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원전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외 원전 수주는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였습니다.